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었던 최악의 놈이랑 갈라서고 다시 솔로가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직업은 미용사고요. 어린 나이부터 미용 일을 해서 나이는 어려도 경력은 어리지 않았는데 나이 때문인지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간혹 무시당하는 일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하고 편견을 넘어 저는 모든 직업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람마다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에 적성이 맞는 사람은 공부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운동에 적성이 맞는 사람은 운동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저는 미용의 적성에 맞아 나름 제 진로를 빨리 찾았어요. 그리고 남들 진로 고민할 때 저는 누구보다 빨리 제 길 찾아 선배한테 깨지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혼자 독하게 연습하면서 지금의 제가 되었고 제가 경력이 오래되었기에 벌이도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많은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직업 특성상 시간이 많지 않아 남들 다 아는 연애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당시 혈기왕성한 20대 여성으로 남자도 만나고 싶고 남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20대 후반이 됐어요. 그때가 되니 이젠 연애에는 별 미련이 없고 제 가게 차려 돈 버는 낙으로 살았는데 혼자 어린 나이에 가게를 차리다 보니 가게 안에 있는 기계들이 거진 다 빚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연애세포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더군요. 게다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때는 집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큼 계속 누워만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약속도 잘 잡지 않고 쉬는 날은 늘 혼자 휴식과 재충전을 하던 저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은 저희 가게 초창기 때부터 와주신 단골 손님이셨는데 자기 친구 아들이 너무 괜찮다며 자꾸만 저에게 만나보라고 했어요. 아우 정아씨, 그냥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밥만 먹고 온다고 생각해. 그럼 부담이 좀 덜하지 않어? 아니 그래도요. 상대방도 있는데 제가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건 그런가? 근데 둘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누구 소개하고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정아씨 오래 봤고 또 내 친구도 지 아들 장가 못 보낼까 봐 안달이 났고 둘이 딱이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평생 시집 안 가고 여기서 일만 할래? 뭐 평생 이팔 청춘인 줄 알아? 시간이 얼마나 빠른데. 정신 차리면 금방 30이고 40이야. 저도 알죠. 근데 지금은 그다지 누굴 만난다는 게. 왜? 사람이 별로일까 봐 그래? 아이고, 그런 걱정이면 넣어도. 내 친구 아들이지만 내가 딸이 없어 그렇지? 내가 딸만 있어도 시집 보내고 싶어. 요즘 남자 중에 그런 남자 잘 없거든. 그리고 직업도 전문직이라 은퇴 뒤에도 걱정 없고 무엇보다 사람이 착해. 여자는 다 필요 없다. 나만 예뻐해주고 돈 잘 벌어오면 왔다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여자친구도 없어요? 여사님 말씀이면 다른 여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게 여자들은 좋아하지. 근데 남자가 시큰둥해. 사실 요 근래 선을 좀 보고 그랬는데 여자들이 죄다 조건 따지고 지들 힘든 건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살짝 신물이 나나 보더라고. 그리고 다른 건 빠지는 게 없는데 나이가 살짝 많아. 나이요? 얼마나요? 혹시 40대예요? 아우 아니야. 내가 설마 아직 20대인 정아씨한테 40대를 소개하나. 30대 중후반인데 한창 나이일 때는 자기처럼 일이 좋다고 여자를 안 만나서 나이가 그렇게 됐어. 절대 무슨 하자가 있어서 장가를 못 간 게 아니야. 지금도 그 엄마가 더 나이 먹으면 여자 구경도 못한다고 하도 안달이 났는데 내가 볼 땐 정아씨가 딱 인연이거든.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 내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 또 모르잖아? 지금은 이렇게 시큰둥해도 나중에 정아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 수 있다. 손님은 그렇게 머리를 하러 온 건지 저를 소개팅에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계속 그 입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단골인데 이상한 사람을 소개하겠냐며
자기를 믿고 나가보라고 끝까지 성화를 부렸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의 부탁이라 마지못해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이 소개팅이지 거의 맞선 자리 같은 기분이었는데, 당시 제가 30을 코앞에 두곤 있었지만 20대라 그런가 자리가 더 내키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로 그냥 단골 손님 부탁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소개팅에 나갔는데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점심만 먹고 헤어졌어요. 솔직히 그때는 별 감흥이 없어서 기억에 남는 건 이름 3글자밖에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제가 좋다며 계속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는 가게 일이 바빠서 어렵다며 일부러 바쁜 척 엄청 하며 눈치를 줬는데, 제가 하도 튕겨서 그런지 이 남자가 저한테 목을 매더군요. 아마 꼴의 남자라고 쓸데없는 승부욕 같은 게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이지 그때는 그 남자의 모든 행동이 부담스러웠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지 그렇게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던 그 남자한테 호감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는 제가 애프터를 받아주지 않아도 손님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제 가게에 자주 왔고, 커트며 펌이며 염색이며 제가 볼 땐 안 해도 될 시술까지 하면서 저의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고생을 하니 죽이며 약이며 저를 엄청 걱정해 주더라고요. 정아씨, 잠깐만 나 좀 봐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냥 가게 접고 쉬면 안 돼요. 이러다 나는 정아씨 쓰러질까봐 무섭네. 뭘 이까짓 걸로 쓰러져요. 저는 괜찮아요.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하러 왔긴요. 정아씨 챙기러 왔죠. 여기 죽이랑 약이랑 사왔는데 입맛 없어도 약 먹어야 하니까 따뜻할 때 먹어요. 아니 괜찮은데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부담스럽게. 저는 정아씨가 부담스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요. 정아씨 안 아픈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오늘 여기서 알바할 거니까 정아씨는 손님 머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무슨 여기서 알바를 해요. 누가 알바비 달라고 할까봐 그래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정아씨는 신경 쓰지 마요. 그러게 누가 아프래요? 그때는 제가 심신이 미약해진 탓인지 저 남자의 저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제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날 이후 몇 번 밖에서 만났는데 밖에 사람들한테 엄청 젠틀하고 친절한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앞서 말했지만 직업의 편견 때문에 이유도 없이 무시당하는 일을 몇 번 겪어봤던 저는 그런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선한 사람이 맞았어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지나쳤고,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씩 저에게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이왕이면 친절하고 착한 남자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는 소개팅 이후 반년 만에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연애 3년을 하면서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그러는 사이 저는 30이 되었고 그 남자는 40을 코앞에 둔 38이 되었어요. 그러자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른 여자들과 조금 달랐거든요. 저는 안 했으면 모를까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하지 않는다는 혼자만의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생각이 많아졌는데, 역시나 그때도 착한 그 성품이 저한테 믿음을 주더군요. 게다가 직업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 전문직이라 다른 또래 남자들보다 연봉도 높은 편이었고,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이것저것 따졌을 때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게다가 저 또한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나중엔 직원들만 고용해 가게 운영만 해도 생활비는 충분히 벌고도 남으니 이래저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처음엔 예비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며느리 직업이 미용사라는 게 좀 내켜하지 않으셨는데, 몰랐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당신 아들이 40을 넘기기 전에 장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 엄마는 혹여 제가 시댁 구박이라도 당할까 당신이 매매해 놓은
당시 3억 후반대 아파트를 저희 부부에게 신혼집으로 주셨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마침 매매해 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집을 애들한테 결혼 선물로 해주려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집장만인데 이렇게라도 애들 부담을 줄여주려고요. 사부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저희 쪽에서는 그저 감사하죠. 요즘은 다들 반반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도 그러려나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선뜻 애들한테 주신다고 하니 저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휴, 무슨 소리를요.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 사부인께서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애들이 돈 걱정 없이 잘 살면 그걸로 됐죠. 암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사돈. 저희 엄마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신랑이 모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선뜻 아파트를 주시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있는데 돈 2천만 원 모은 게 다라고 해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거진 1억이 있었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어렵게 결심한 결혼을 포기하기 싫어 그냥 돈에 맞춰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게 나름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당신이 신혼집을 해주면 제가 기도 살고 시어머니도 저를 구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리모델링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남편 쪽이 가정 가구 등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든 혼수를 하기로 했죠. 솔직히 저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결혼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 괜찮고 결혼하면서 큰돈 걱정도 없이 시작하니 이래도 쭉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사람이 괜찮다고 믿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 인품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옛말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마냥 사람 좋은 줄 알았던 그 남자, 아니 제 남편은 결혼하고 조금씩 쫌스러워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집을 해주시면서 집 명의는 바꿔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제가 산 집도 아니었고 엄마 명의에도 상관이 없었는데 남편은 은근슬쩍 저희 엄마가 적어도 공동명의 정도로 바꿔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파트 위치가 남편의 회사보다는 제 미용실과 가까웠는데 이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아니,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1시간이면 회사에 갔는데 이젠 30분은 더 걸려. 아니지. 비라도 오고 차라도 막히면 2시간도 걸린다니까.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장모님, 은근 당신 딸만 편애하는 것 같아. 아니,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런 게 불만이었으면 애당초 우리 엄마가 여기 살라고 했을 때 싫다고 했어야지. 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는지 몰랐지. 그리고 그때는 결혼한다고 좀 바빴어?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 그럼 이 집 두고 이사라도 가자는 거야? 나는 이 집 다시 엄마한테 주고 대출 받아서 전세 살아도 괜찮아.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따지고 보니 좀 서운하다는 거지. 나는 말도 못하냐? 그리고 이젠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 집에 들어간 살림살이가 얼만데. 나는 그냥 좀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어째 우리 장모님은 사위보다 딸만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괜한 말이 나왔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저는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렇게 실컷 다 얘기해놓고 오해를 하지 말라뇨.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 내가 알던 남자는 절대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남자가 아니었는데 솔직히 속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태도를 바꾸는지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바로 할 생각이었던 혼인신고를 잠시 미뤄뒀는데 남편도 그때 한참 바빠서 저한테 혼인신고를 부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당연히 제가 혼인신고를 한 줄로 알고 있었고 저는 당장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남편한테 달리 말하지 않고 보류해 놓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맞벌이고 제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어느 정도는
남편과 가정일을 분담해서 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리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를 맡았는데 저는 나름 합리적으로 분담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르더군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아침 일찍 나가고 퇴근할 때도 2시간 남짓 걸리는데 내가 집에 와서 청소까지 해야 해? 그래, 뭐 분리수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청소는 좀 너무하잖아. 자기는 가게도 가까운데. 뭐? 그래서 나더러 청소도 하라는 거야? 가게가 가까워도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훨씬 오래 일하는데 꼭 그렇게 치사하게 따져야 해? 치사한 건 자기지. 말이 좋아 청소지. 집에 청소할 곳이 한둘이야? 거실, 화장실, 안방, 옷방, 서재, 다용도실까지 너무 광범위하잖아. 아니, 자기가 맨날 그 많은 곳을 다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출근하기 전에 청소기 다 돌리고 나와. 어쩔 때는 걸레질도 하고 나오고. 그냥 우리 집인데 네 일 내일 따질 필요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라고. 지금처럼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청소하면 되겠네. 그리고 쉬는 날에 화장실 청소랑 다용도실 청소하면 딱이고. 저는 일일이 치사하게 따져대는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아닌 사사로운 일들인데 굳이 저렇게 말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하나.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남편과 말도 하지 않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자 지도 눈치가 보이는지 원래대로 청소도 하고 저한테 잘 보이려 애를 쓰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회사 일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자기한테 괜히 심술을 부렸네. 솔직히 집이랑 회사가 멀어져서 피곤한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괜히 자기한테 모든 화살이 갔나 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청소도 하고 자기 바쁠 때는 빨래도 돌리고 그럴 테니까 기분 풀어. 우리 신혼이잖아. 라며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빈정이 많이 상한 뒤였고 쉽사리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러자 근 3달 정도는 열심히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해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자이다 보니 남편이 잘해주니까 슬슬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면서 생활비 신용카드를 만들어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자기가 신용카드를 만들 테니 저는 카드의 값의 반을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에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자고 해놓고 부족한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카드를 만들면 저는 결제 금액의 반만 주면 되니 괜히 나중에 빈정 상할 일도 없겠다 싶어 그러자고 했는데 그게 제 실수였죠. 말이 좋아 생활비 카드지 남편은 지가 하고 싶은 걸 그 카드로 전부 결제했어요. 그래놓고는 뻔뻔하게 저에게 절반씩 꼬박꼬박 부담을 하게 했는데 제가 완전 손해보는 장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남편놈이 그런 꼼수를 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쩐지 생활비 카드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외식을 해도 비싸고 좋은 곳만 가려고 하고 집에 이것저것 쓸데없이 군것질거리도 많이 사다 놓았는데 먹는 걸로는 쪼잔하게 구는 게 좀 유치한 것 같아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돈은 벌면 된다는 주의라 돈 쓰는 거엔 제가 좀 후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알아서인지 은근슬쩍 그 생활비 카드로 자기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고 저에겐 이건 내가 부담할 거야. 신용카드 이것저것 드는 것보다는 하나를 몰아서 쓰는 게 혜택이 더 많더라고. 걱정하지 마. 계산은 정확하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 말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냥 말뿐이었어요. 제가 완전 속았더라고요. 그리고 애당초 저 인간은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카드를 만들자고 하고 저를 이용할 작정이었는데요. 저는 돈보다도 남편한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아, 이래서 남편을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구나. 새삼 결혼한 걸 후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심 속으로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이대로 헤어져 버릴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어요. 그러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살짝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아야, 원래 남자들이 결혼하면 다 애가 되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건데 네가 좀 봐줘. 누가 취미생활 하는 걸로 뭐라고 해? 나는 나를 속였다는 게 괘씸하다고. 오죽하면 그랬겠어. 남자들이 원래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자기 딴에는 완전히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나 보지. 아직 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라니까? 그래도 네 선택으로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어쩔 거야. 그것 때문에 갈라서게? 엄마는 네가 큰일 아니면 그냥 큰아들 키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치, 엄마는 왜 자꾸 딸 편 안 들고 사위 편만 들어. 이럴 거야? 그럼 엄마까지 그래? 네 남편 나쁘니까 이혼해라 그랬으면 좋겠니? 에휴, 엄마가 이혼해봐서 하는데 그거 여자한테 좋을 거 없어. 이왕 결혼한 거 봐줄 수 있는 거는 봐주고 살아. 네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얼른 혼인신고도 하고. 애도 갖고 그래. 그럼 또 김서방이 책임감이 생기지. 몰라. 요즘처럼 굴면 혼인신고는커녕 그냥 쫓아낼 판이야. 저희 엄마는 아빠의 잦은 외도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게 사시다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해서 이 일 저 일 하시며 또 저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속으로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여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어요. 저 여자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나랑 다르게 남편이랑 새끼랑 저렇게 잘 살까 하며 남편 있는 여자를 그렇게 시샘하곤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당신 딸인 저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이혼하지 않길 바라시는 눈치셨죠. 괜히 자기 팔자를 대물림해주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사위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웬만해선 사위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런 엄마를 보면 어쩐지 제 마음도 약해졌어요. 저도 어릴 적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엄마의 저런 모습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또 한 번만 하며 참곤 했는데 남편의 쫌스러움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랑 한잔 했는데 카드를 착각해서 생활비 카드로 긁었다고 하거나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한답시고 그 카드로 비싼 게임기를 사기도 했는데 저도 억울하면 그 카드로 취미생활 할 걸 결제하라고 하더군요. 내가 취미생활이 어딨어. 취미생활 할 시간도 없다. 근데 자기는 어쩜 게임기 사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 아니 이건 내가 집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돈이니까 괜찮은 거지. 그래, 내가 이거 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 나랑 상의를 하지 않냐고. 내가 이런 작은 일도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해? 말이 상이지. 지금 나더러 자기 허락받고 사라는 거잖아.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아니 나더러 절반씩 카드값 내라면서 돈 낼 사람한테도 말도 안 한다고? 나는 뭐 닥치고 돈만 내라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말했잖아. 자기도 취미생활 할 거 찾아서 이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럼 공평하잖아. 그래? 공평? 좋아. 그럼 나도 이참에 골프나 배워야겠다. 우리 손님 중에 보니까 골프 진짜 많이 하던데. 나도 은근 하고 싶었거든. 그 카드 좀 줘봐. 골프채랑 옷이랑 레슨비 결제하고 줄게. 뭐라고? 아니 골프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인데 지금 그걸 나더러 부담하라는 거야? 왜? 그건 또 아깝냐? 아까는 공평한 거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게임기는 한 번 사면 돈 들어갈 일이 없지. 근데 골프는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공평해.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외로워서 그래. 자기 늦게 오지. 나는 퇴근하고 항상 외롭고 심심하다고. 그래서 게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는 어떻게 내 생각은 1도 안 해줘? 저는 남편한테 저 소리를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저 인간 원래부터 게임 좋아했거든요. 괜히 제가 늦게 퇴근한다는 건 핑계고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핸드폰 게임하거나 컴퓨터 게임한다고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저딴 말을 들으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비슷한 금액대로 그 카드 가져가서 뭐든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그것도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같이 쓰는 카드고 돈인데 내가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는 발상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같이 쓰고 같이 죽자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뒤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3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저한테 꼭 상의하는 걸로 남편과 합의를 봤죠. 처음엔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고 방방 뛰더니 제가 게임기 산 거 넘어가지고 저는 취미고 뭐고 그 카드 안 쓴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태도를 바꿨어요. 그때는 솔직히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얄밉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 말처럼 그냥 돈 버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을 많이 내려놓자 남편하고도 그럭저럭 살만했는데요. 그래도 쉬는 날이면 저녁에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에는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그러니 이왕 한 결혼 잘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 계획도 있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부터 허리 디스크와 무릎이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고가 나서 그게 더 심각해지셨죠. 허리 디스크는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때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기 엄마 혼자 계셔서 더 당신 몸을 못 챙긴 것 같다며 남편이 눈물바람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술을 해도 예전보다 거동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것도 걱정이지만 저러다 누군가 돌봐드려야 한다면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할 텐데 그게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회복하시면 잘한다는 재활 전문 병원도 알아보고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 시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병원비도 제 돈으로 결제했죠. 미리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3달치 한꺼번에 결제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엄청 좋아하며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남편이 저한테 엄청 잘했는데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게에 와서 가게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렇게만 저한테 해준다면 결혼 생활에 더는 바랄 것이 없었는데 그땐 시어머님도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시더군요. 사실 교통사고 난 후라 수술비며 기타 입원 치료비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었는데 그 뒤 재활치료는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병원 기록 때문에 골치가 아픈 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노인처럼 유모차 같은 건 끌고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재활병원 예약과 결제까지 했다는 사실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돈을 쓰긴 했지만 이왕이면 시어머님이 빨리 쾌차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생활에 불편함 없이 나아지실 수만 있다면 더한 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3개월이면 된다고 하셨고 옆에서 남편은 은근히 반년이든 1년이든 병원에 있었으면 했는데 아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돈을 다 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자기 엄마가 됐다고 거절하며 자기는 무조건 3개월 뒤엔 당신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어디서 알아봤다며 저에게 집에 할 수 있는 재활기구를 사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째 말하는 폼이 저더러 사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저렇게 대놓고 바라니 저도 좀 심통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생활비 카드로 사자고 하니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며 삐쳤어요. 자긴 장모님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꺼이 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며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편의 그 말엔 영 믿음이 가지 않았죠. 게다가 그 재활기구라는 게 병원에 들어가는 걸 알아보니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아니 그럼 큰 돈이 들어가는 걸 왜 며느리인 저 혼자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내가 아니라 자기고 심지어 시누이도 있는데 그게 정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누네한테도 어느 정도는 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누는
자기는 돈 없다며 아들인 오빠한테 넘기고 쏙 빠져버렸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고 저한테만 바라고 있으니 저를 뭐 물주로 아는 것 같아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시어머니 재활병원비로 500만 원을 넘게 쓴 상태였는데 그럼 다 해서 2천만 원을 저 혼자 부담하는 꼴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설사 저희 엄마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자식은 저인데 남편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남편은 새삼 제가 남처럼 느껴진다며 많이 서운해했고 저한테 잘했던 것도 잠시 각방까지 쓰며 냉전이 시작됐는데 저도 여기서 물러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고 제가 말했고 이렇게 살 바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정말인지 확인하려 다음날 주민센터까지 가서 확인을 한 모양인데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뭐야? 자기는 그럼 여태 나를 속인 거야? 속였다기보다 확신이 없었어. 결혼하고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고 싶었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지금까지 나는 너한테 뭐였냐? 동거인이야? 왜 열을 내? 그러게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확신을 갖고 바로 혼인신고 했잖아. 그리고 뭘 그렇게 열을 내? 막말로 헤어질 판이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잘 되긴 뭐가 잘 돼? 난 적어도 자기를 내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우린 평생 같이 사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어. 이건 배반이고 배신이야.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나가고 안 들어오면 그냥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나 싶었는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의식이 되긴 했는지 재활기구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신우도 자기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 엄마 병간호는 신경 쓰지 말라며 재활병원 알아봐주고 돈까지 내줘서 새삼스럽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남편은 말도 행동도 조심하며 자기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 좀 더 두고 보자고 했어요. 뭐 협박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한테 보여준 꼬라지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니 제 손으로 미역국도 끓이고 남편과 같이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날 자기 바쁘다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생활비 카드를 주면서 갈 때 삼겹살이라도 사가지고 가. 오랜만에 오붓하게 모녀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그 말도 기분이 나빴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으라고 하다니. 그제서야 새삼 시어머니 병원비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남편이 정말 바빠서 저희 엄마 생일을 못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추궁하며 우리 엄마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말을 하니 그제야 남편이 이실직고 하더군요. 솔직히 내가 가서 웃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 우린 혼인신고도 안 된 사이인데 내가 뭐라고 거기 가서 장모님 그래? 나는 원래부터 기분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 이번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년엔 혼인신고하고 가면 되지. 뭐라고? 지금 내가 혼인신고 좀 뒤로 미루자고 해서 시위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자기 어머니 병원비를 냈을까? 자기 표현에 따르면 난 며느리도 아니잖아. 그야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했잖아. 그리고 재활기구도 포기했고 나도 염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해주라고 그 이외에 얘기한 거 있어? 와, 정말 남편이 저런 소리까지 하는데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자기 바닥을 보여주는 건지 이 결혼은 그냥 하지 않는 게 맞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왕 받은 거 그 생활비 카드로 정육점에 가서 한우 20만 원 넘게 긁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그런 데는 가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육점에 갔어요. 그리고 둘이 와인도 한 병 따고 소고기도 구워 먹으며 내친 김에
하룻밤 자고 갈 생각으로 기분 전환하려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제가 남편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음을 눈치챈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위 편을 들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저희 엄마도 서운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속도 모르고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정육점에서 제가 20만 원 넘게 긁은 거 보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는데요.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정육점에서 도대체 뭘 산 거야? 뭘 사긴 정육점에서 고기 사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고기를 샀냐고. 설마 장모님 집에 소고기 사갔어? 설마? 지금 설마라고 했냐? 그래 소고기 샀다.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인데 그럼 누구 말처럼 삼겹살 사가냐? 삼겹살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20만 원 넘게 긁을 수가 있어? 뭐라고? 자기 게임기 100만 원짜리 살 때는 나한테 말했니? 그리고 30만 원 넘는 것만 상의하기로 했잖아. 나는 뭐 우리 엄마를 위해서 20만 원도 못 써? 내가 당신 어머니 병원비로 낸 돈이 얼만데? 왜 여기서 병원비가 나와? 그건 말 그대로 병원비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니지. 따질 건 따져야지. 자기 엄마한테 쓰는 돈은 괜찮고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은 20만 원도 아까워? 누가 그렇대? 나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문자가 오니까 놀라잖아. 뭘 놀라?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전화까지 하고 그래? 자기도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친정만 챙기냐? 그리고 내 카드로 나도 없는데 소고기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우리 엄마 미역국도 한우 넣고 끓여주고 싶고 사위는 없어도 나라도 우리 엄마 생일 잘 챙겨주고 싶어. 왜? 뭐가 잘못됐어? 자기도 병원 가서 아가씨랑 같이 병간호해. 진짜 말이면 단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아니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남이네, 남.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원에 두고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지. 왜? 돈 좀 썼다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싶냐? 돈이면 다야? 진짜 헷갈린다. 그래서 뭐?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돈도 쓰고 가서 며느리라고 고생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리야? 자기는 장모 생일에 20만 원 소고기 값도 아까워하면서 28만 원이 와. 20만 원이 아니라고. 2만 원 부족한 30만 원이야. 그래 이 쫌생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게 뭐. 지는 할 도리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지랄인데. 너도 혼인신고 안 해서 사위노릇 못하겠다며. 그리고 어차피 반반 결제하는 카드인데 뭘 자기 돈 혼자 다 내는 것처럼 생색이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반반씩 하기로 생활비 카드 그렇게 썼으니까 당분간 너는 물만 마시고 살아. 오늘 소고기 먹고 쫄쫄 굶으면 되겠네. 내가 왜? 그 카드 내어 뽑아봐. 거기서 쓴 돈이 누가 더 많은데? 내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나니까 참고 살았지. 당신 은근슬쩍 나 이용했잖아. 네가 개인적으로 쓰고 나한테 반 내라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그게 반은 맞냐?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야, 너 니네 엄마 생일을 보고 당장 집에 기어들어와. 훅 키고 자빠졌네. 너나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친정에 와 있고 엄마도 계신데 이 인간이 전화로 계속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제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는데요. 옆에서 저랑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저희 엄마가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장 저희 집에 가자고 했고 저는 이제 남편과 더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폭발하기 직전인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는데요. 제가 올 줄은 몰랐는지 난닝구 차림의 남편이 짜장라면 끓여 먹다 놀라 기겁했어요. 아마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보고 놀랐겠죠. 그리고 그 인간이 입에 묻은 짜장 소스를 닦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너 이 새끼, 감히 내 딸한테 뭐? 쫄쫄 굶으라고? 네가 인간이니?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장모는 무슨 장모?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 그리고 당장 내 명의 집에서 나가.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정화랑 싸우다 보니 감정이 과다해서. 과다 같은 소리 하네. 그 정도 했으면 이건 뭐 이판사판 하자는 거지? 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이 집이 아까워서 못 나가겠나? 장모님 이건 진짜 갑질이세요. 이러시려고 명의도 안 바꿔주신 거죠?
요즘 괜히 장서 갈등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장모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서운한 마음에 장모님 앞에서 실수할까봐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나? 나는 내 딸이 자네 엄마 병원비 3개월씩이나 냈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어. 근데 자네는 꼴랑 20만 원에 이 난리를 피우나? 그것도 내 생일에? 28만 원이라고. 왜 자꾸 모녀가 똑같이 8만 원은 깎으세요? 저희 집은 저희 집만의 룰이 있어서 그래요. 반반씩 카드값을 결제하는데 그럼 저는 맛도 못 본 소고기 값을 14만 원에 결제 내야 하잖아요. 그래? 꼴랑 14만 원 때문에 이 난리를 피웠단 소리지? 그래. 그럼 그 14만 원 내가 주겠네. 대신 자네 게임기 100만 원 중에 반이랑 우리 애가 결제한 자네 어머니 병원비 반 당장 내 딸한테 입금하게. 정화야, 얼마니? 300만 원. 들었나? 300만 원 당장 입금해. 나도 14만 원 당장 입금할 테니까. 아니 그래도 장모님 이건 아니죠. 뭐가 아니야? 반반씩 하는 게 여기 룰이라며. 근데 왜 안 지키나? 쫌생이 같으니라고? 네? 아니 쫌생이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 정아도 내 귀한 딸이네. 그리고 쫌생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쫌생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쫌생이 말은 듣기 싫어? 아까는 나더러 갑질한다며. 내가 언제 갑질을 했어? 나도 참고 참다가 오늘 처음 터졌는데 길만 필요 없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이혼 서류 쓸 것도 없잖아. 이혼이라뇨. 장모님 이혼 싫어하잖아요. 누가 장모야? 내가 이혼을 싫어한다고 해서 너 같은 쫌생이랑 내 딸더러 살라고 하겠나? 긴 말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하나? 나가라고. 저희 엄마는 막무가내로 난닝구 차림의 남편을 아무런 자비 없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며 헤어지라고 했는데 그땐 정말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일에 이 난리가 났으니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자 엄마는 울 것 없다며 이런 줄도 모르고 참고 살라고 했다며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 화상이 저희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간 걸 알고 귀신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왜 부부싸움에 장모님을 개입시키냐며 미친놈처럼 발광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똑같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맞붙었죠. 나는 나이 많고 쫌생이 같은 너랑 더는 안 살고 싶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이번에도 그 인간의 쫌스러움은 저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거 우리 집에서 해준 거다. 던질 거면 네 물건 던져. 그리고 미용사 주제 어디 가서 나 같은 전문직 남자를 만나니? 머리 좀 써. 아, 설마 그거 믿고 여태 까불었니? 네가 전문직이면 뭐해. 내가 돈은 훨씬 많이 버는데. 그리고 착한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나는 그나마 사람이 착하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이렇게 쫌생이 개차반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그럼 뭐 정말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고작 이런 일로? 고작? 고작이 이거면 나는 너랑 더 살기 싫지. 장모 생일에 소고기 좀 샀다고 굶으라는 남자랑 어떤 여자가 살고 싶어? 그럼 게임기에 어머니 병원비에 너는 며칠 굶을래? 한 달? 두 달? 그 재활기구 샀으면 넌 대체 며칠 굶어야 하는 거니? 한 1년은 굶어야 하나?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난 적어도 니네 엄마 병원비 내주면서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5만 정 떨어져서 한시도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저는 거의 사자호를 외치면서 남편을 밀어냈어요. 그러다 이젠 정말 아니다 싶었는지 갑자기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죠. 저는 정말이지 저런 놈 면상조차 보기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안방에서 그놈 물건 주워 담아 그 길로 내쫓아버렸고 도어락 건전지도 빼버렸는데 현관문 앞에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울며불며 세상 찌지는 짓은 혼자 다 하더군요.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고 혼인신고까지 할 뻔했다니 정말 소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것도 너무 다행스러웠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 소리도 들리고 하더니 이내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 쫌생이 놈이 저에게 헤어져 줄 테니 자기가 결혼할 때 산 혼수만큼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문자를 보니 기가 막혀서 바로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돈 같은 소리 하네. 너 아직 나한테 300만 원 입금 안 했잖아. 그리고 이젠 300만 원이 아니지.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네 게임기랑 니네 엄마 병원비 반을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카드값 난 한 푼도 안 줄 거고 여기 네가 연 혼수 그 대신으로 생각할 테니 그냥 너는 알아서 꺼져. 그래도 제대로 계산하면 결혼식 준비부터 해서 내가 돈은 더 많이 썼을걸? 제대로 계산해서 법으로 걸기 전에 나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이라 네가 여기 공짜로 살았던 월세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네가 불리해.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여러 번 나눠보내니 그 인간은 잠잠해졌어요. 제가 정말로 그 돈을 청구할까봐 겁을 먹은 거겠죠. 그리고 그런 아들이자 오빠 대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면서 저한테 대신 용서를 빌었는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저런 인간이랑 더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 그것도 너무 무섭다고 제가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는데요. 그러자 아무도 저한테 더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짧았던 최악의 결혼은 끝이 났죠. 혼인신고를 안 한 신의 한 수 덕에 이혼 서류 쓰고 법원 가는 일도 없어 그 인간 얼굴 볼 일도 없었는데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왜 이혼하려면 보기 싫어도 한 번은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없으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물론 제 가게로 그 인간이 몇 번이고 찾아와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가차없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고 한 5번인가 경찰에 신고하니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게를 정리했는데요. 또 언제 그 인간이 올까 조마조마하는 게 싫어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나와 다시 친정으로 갔는데요. 엄마는 좀 쉬라며 저한테 시간을 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신혼집으로 살던 집도 재수없다며 팔아버렸는데요. 그 사이 값이 조금 올라서 5억에 집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어주면서 이 돈으로 국을 끓여 먹든 다시 가게를 차리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너 주려고 샀던 아파트였어. 라고 하는데 그때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잘 사는 모습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놈이랑은 최대한 빨리 헤어지는 게 네 인생에 좋아.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 우리 딸은 분명 더 잘 살 거야. 원래 똥쳐가면 벤츠가 오게 되어 있어. 라며 아주 밝게 웃으며 말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더 크게 울어버렸어요. 벤츠 따위 바라지도 않으니 그 인간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 작은 바람이 통했을까요? 결국 그 인간은 그 망할 카드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고 또 술에 여자에 방탕하게 살다가 무슨 꽃뱀한테 물려서 사기를 된통 당한 것 같은데 1억 가까이 사채 빚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 얘긴 저에게 저 인간을 억지로 소개했던 그 손님이 알려주신 이야기였어요. 저는 지금 다른 동네에 샵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기 머리를 제일 잘한다며 여전히 제 단골 고객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다 듣고 그런 쓰레기를 소개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고 저는 이혼해서 더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인간이 지 인생 말아먹은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정말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나중에 알았을 때 배 아프도록 제대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오픈한 샵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살짝 충동적이긴 했지만 대출을 좀 껴서 엄마가 준 돈으로 꼬마 빌딩도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될 예정인데 건물 매매라는 게 단순히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류 작업할 것도 많고 임대사업 신청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누구 덕에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가 어디 가서 저 같은 여자와 저희 엄마 같은 장모를 만나나요? 그 인간이 평생 놓친 행운을 기억하며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비록 한번 결혼 실패했다는 오점은 남았지만 그 오점이 생각했던 것처럼 싫지는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건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랑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그리고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살고 또 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잘 살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